자, 아무튼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제 요거 비 그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원래 이제 본연의 겨울 날씨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은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제 1.3%씩 양쪽 다 1.3% 급등을 했고요. 어제 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뭐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시황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좋아서 좀 시황을 잡아드려서 더 마음 편안하게 주식 좀 하시라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신에 대선주 쪽은 좀 급락이 나왔죠. 뭐 대선주만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약간 틈에 나온 데가 있는데 또 그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저기 한동훈 씨 테마주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왔더군요. 원래 이게 21년도에 윤석열 테마주로 많이 갔던 건데요. 지금은 한동훈 테마주로 상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눌림목이 나와 있었죠. 아주 조용히. 그러다가 오늘 뿅 하고 상한가 갔어요. 한동훈 씨 인맥주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인맥주였는데 바뀌었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영대라는 분인데 옛날 지금은 은퇴했고요. 서울 고검장 출신이에요. 서울 고검장이면은 검찰 중에서도 고위직이죠. 최고위직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출신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한가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네, 한동훈 테마주로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급락한 거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니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 종목은 저희 지금 보여준 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뭐 시황 얘기, 금리 얘기한다고 써놓으니까 아직들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천천히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이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가 또 올랐어요. 보세요. 다우지수가 1.4% 그냥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얼마나 뽑았냐? 사상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아니 뭐 금리 뭐 고금리 때문에 전 세계 망할 것처럼 막 자꾸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말고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 그죠? 경제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죠. 네,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났습니다. 다우지수 신고가. 애플도 신고가 났어요. 그래서 연중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예요. 그래서 다우지수 어제 1.4% 급등하면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어제 1.38% 거의 같이 올라왔죠. 여기도 어제 시원하게 뽑았고 S&P 500 지수 당연히 뽑았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일본 증시는 오늘은 떨어졌죠. 여기는 뭐 좀 그래요. 환율 문제도 있고 여기 또 금융정책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약세였는데 대만 보세요. 그냥 뽑아버렸어요. 물론 대만은 또 저기 큰 선거가 있어요. 여기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서 그거랑 연관도 좀 있겠죠. 아무튼 시원하게 뽑았고요. 인도도 날랐어요.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근데 아무튼 인도 증시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르긴 올랐어요. 얼만큼요? 1.3%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올라간 것 같죠? 그렇죠? 똑같이 1.3, 4%, 1.5% 똑같이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거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보세요. 대만 보시니까 어때요? 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덜 올라갔어요. 1.05%. 인도 1.34%. 우리나라 여기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똑같이 1.34인데 왜 느낌이 다르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아무튼 생기다 말았어요. 어쨌든 어제 미국이 아무튼 크게 올라서 급등을 했는데 어제 미국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고 이제 오랜만에 또 시황을 또 쭉 잡아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비둘기로 변한 파월, 과감해진 금리 인하 전망. 불과
두 달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10월 있죠. 10월 달만 해도 미국이 뭐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1월쯤 되니까 아니야. 금리는 인상을 안 하더라도 금리 인하도 안 할 거야. 내년에 금리 인하 해봤자 연말쯤에 그때쯤에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병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연준 의장도 툭하면 말 세게 해가지고 증시 폭락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말 바뀔 거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 바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말이 조금씩 바뀌더니 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12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금리는 동결했고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엄청나게 통화 완화의 상징인 이제 비둘기 발언을 한 거죠. 말이 싹 바뀌었어요. 뭐 내용을 아마 오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연준 의장이 비둘기로 말을 했고, 그래서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는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0.25%씩 3번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게 뭐 몇 월 달에 할지 내년에 몇 번 할지 그런 거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 이 사람들 어차피 말이 바뀔 거니까 제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를 듣지 마라. 응? 그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고 다 노력하신 분들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다. 응?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다 박사학위를 땄든지 어디 해외에서 유학까지 다 하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자체를 비난하진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신 분들을 왜 비난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꾸 틀려요.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틀린다기보다는 그분들 직업 특성상 그렇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발 이거 가지고 또 물어보지 마세요. 내년에 경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주 미치겠어 진짜. 얘기를 맨날 해드리는데 다음날 또 물어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즘에. 네. 자,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대학교 교수님들이 왜 실수를 하시냐면 이분들은 방송이나 요즘 유튜브 콘텐츠나 하여튼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 어쩔 때는 수천만 명이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는 뭐겠어요? 각종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이걸 딱딱딱 분석해가지고 그분들만의 견해를 밝히겠죠. 근데 뭐 갖고 오겠어요? 데이터 어디서 갖고 오는데요?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걸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건 저 남쪽 끝에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건 거의 비슷해요. 왜?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니까. 이해가세요?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네. 근데 그분들의 전망이 왜 자꾸 틀리는 줄 아세요? 연준 의장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 사람 말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지금. 그때는 매가 아니고 거의 뭐 그냥 진짜 송골매였어요. 독수리 같은 말. 다 죽일 것처럼 막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 금리를 올릴 거다 막.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끝나시오 이러잖아요. 네? 완전 백종원 씨 말투처럼 그죠? 네, 끝나시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꾸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못이 내가 아니라잖아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뭐 누구는 맞췄네, 틀렸네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식시장과 경제 이쪽 판에서 가장 중요한 입인 연준 의장의 말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뭘 그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뉴스를 맨날 보시냐 이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제 방송 끝나시면 또 뉴스 보러 가신다고요. 유튜브 가고 또 이제 무슨 경제학자들 얘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 방송을 듣지 마세요. 왜? 헷갈리실 거예요. 저는 대놓고 이 사람들 말 바뀐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듣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런 건데 경제학을 모르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 맹신하시더라 이거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같이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해드려요. 왜? 놀라실까봐. 맨날 긍정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놀라실까봐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놀랄까봐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강의를 같이 듣는데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심을 잡으려고 같이 듣는다. 같이 듣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대놓고 내 거 듣지 말라고. 당신 더 힘들어진다고. 내가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네. 아니 죽으라고 좋은 얘기 해줬더니 가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 뭐하러 듣냐고. 그냥 그것만 듣지.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심을 잡는다고. 그건 중심 잡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화장실 변기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먹는 거 이렇게 넣어서 밥 먹는 사람 봤어요? 그 더러운 데다가 아무리 변기를 락스를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도 변기는 변기예요. 거기다가 그죠? 네, 음식 넣어놓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지금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막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죽으라고 좋은 얘기 해줬는데 가서 그런 행동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모르고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알고도 그런다니까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내일 아니 오늘 밤 내일 모레 또 이제 내년에 급락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연준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년에 증시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말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뭐냐면 내년에 오른다 떨어진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돈이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죠? 네. 여기에서 쓸데없이 내년에 금리를 몇 번 올리네 내리네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세 번 내리냐 3월 달에 내리냐 5월 달이냐 6월이냐 뭐 내년 9월이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정말로 금리가 인하되는 게 맞느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서 오세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여기 FOMC 성명서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내년에 금리를 3번 정도 내리려고 한대요. 근데 이거보다 덜 내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맞춰서 가면 돼요. 어쨌든 금리는요, 중요한 금리하고 환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 1년, 2년 정도 쭉 가요. 쭉 간다니까요. 주식시장은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금리나 환율 이런 것들은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방향 잡고 오래 가요. 중간에 해딱배딱 안 그래요. 네. 자, 어제 오랜만에 이거 볼까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연준 의장이 정말 비둘기였었나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제 연준 의장이 말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겠죠.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 국채금리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10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하루 만에 3.8% 급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하루에. 여기는 하루에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확실하게 금리 인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 딱 꺾이는 순간 그랬잖아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셔라. 주식시장이 바닥 나온 건 맞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지만 원래 전문가들이 바닥 나왔다는 얘기 함부로 잘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다.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얘기니까 믿으시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바닥 맞잖아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나스닥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떨어지다가 지금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해주니까 딱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그 뉴스나 그런 거 많이 보지 말고 국채 금리를 보라고. 계속 떨어지지 않냐고. 그럼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거를 받아들였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죽으라고 아니라고 하고 각종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경제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내년에 금리 인하 어렵다 하더라도 늦게 된다. 다 그 소리를 한다. 다 그 소리에 속아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사시라고. 대형주 좋아하면 대형주, 중소형주 좋아하면 중소형주, 테마주 좋아하면 테마주, 실적주 좋아하면 실적주, 뭐 알아서 하시라고. 대신에 수익 많이 날 거는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어제 한마디 하니까 확 꺾어버리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단기금리 있잖아요. 2년물짜리 단기 국채금리는 무려 5.7% 빠졌어요. 이거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작년에 올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지금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도 힘들어하세요. 왜? 머릿속에 완전 박혔어요. 고금리 이러면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어제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그 뭐예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가요? 네. 그거 걸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저기 뭐예요? 미군들 옛날에 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참전하고 와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전쟁에서 후유증이 심한 거예요. 무슨 전쟁? 돈의 전쟁. 그죠? 여러분들도 거의 이라크 파병 갔다 온 거랑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만큼 고생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세요. 제가 이것도 여기서 맞췄잖아요. 뭐 맞힌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거 보면서 됐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셔라. 방향 틀었다 이제. 그쵸? 네,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10월, 11월 달보다. 아셨죠? 네, 내년에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돈 많이 버시겠다고. 자, 이런 말도 전문가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면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니까 오늘. 네. 내년에는 돈 많이 버시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자, 다우지수를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진짜 10월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정도? 네. 숨도 안 쉬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우지수가 신고가 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 정도 올라오면 보통 쉬어요. 단기 급등했으니까. 나스닥도 자 많이 올라왔죠. 여기는 이제 다 회복은 안 됐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할 때는 그거보다는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네. 여기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올린 거는 누구겠어요? 대형주겠어요? 중소형주겠어요? 대형주죠. 대형주 중에서도 특정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IT,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가서 이거 해놓은 거예요. 미국의 AMD, 엔비디아 이거 반도체 업체죠. 인텔도 그렇고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게 더 갈까요? 아니면 자 이거 말고 저번에 옛날 러셀 2000 지수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죠. 여기서 봐요. 러셀 2000 지수가 그거라 그랬죠? 중소형 지수 그죠? 아까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한 1.4% 정도씩 올라왔죠 어제? 금리 인하 발언하고 나서 그죠? 네. 근데 이 러셀 20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중소형 지수예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어제 3.3% 즉 다우 지수보다 2배 이상 급등했어요. 미국도 중소형주가 앞으로 많이 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자 아까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신고가 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러셀 2000 지수로 따지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나스닥은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바닥에 갇혀서 아직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저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다. 안 그래요? 네. 이쪽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원래 금리 인하기 때는 대형주 쪽에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중소형주가 많이 갑니다. 이건 제 얘기 믿으셔도 됩니다. 네. 중소형주가 많이 갑니다. 얘기해드렸어요. 원래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중소형주가 많이 가지 대형주는 좀 덜 가요.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근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가게 되겠어요. 실제 여기 러셀 2000 지수 보세요.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요. 오늘도 어제도 거래 급등하면서 올라갔어요. 얘기해 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방에서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팔아버렸습니다. 원래 삼성전자는 어지간하면 들고 가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네. 중소형주로 갈아타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연준 의장이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환율이.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1.8% 급락했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이거보다 원래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예요. 왜? 대형주에 힘이 없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환율도 굉장히 좋죠. 환율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네.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이제 꾹꾹꾹 눌러놨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고 국제유가 지금 70달러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네. 한동안 기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또 대선주 얘기 해드릴 건데 솔직히 오늘 대선주 얘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오늘은 재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하기 싫었는데 또 음봉 맞은 게 몇 개 있길래 또 걱정들 하실까봐 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음봉 맞고 떨어진 종목들 먼저 얘기해드리고 원유큐브처럼 상한가 튀어나온 것도 얘기해드릴게요. 네. 원유큐브는 제가 최근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여기 저녁 방송 무방에서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네. 원유큐브라고 하는 상한가 갔는데 한동훈 씨 걸로 갔어요. 자, 한동훈 테마주가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다 1번. 아니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찍어보세요. 네. 걱정이다 1번, 괜찮다 4번. 네. 네, 시범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1번 한 명 나왔고요. 다투님은 걱정하시고 계시구나. 네? 천사님은 좀 사셔야 될 텐데, 그죠? 네. 네, 거의 걱정 안 하시죠? 네. 그럼 얘기하지 말까요? 근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준비했는데 걱정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갈까요, 그냥? 걱정하면서 또 찍으라고 하면 또 안 찍어요. 아무튼 그런 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여기 다트님은 대놓고 1번 찍으셨잖아요, 그죠? 딱 한 명 찍었네. 네네. 자, 보세요. 네, 전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정영원님 잠시만요. 네. 제가 이 한동훈 테마주 막 설명하다가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막 웃을 때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혹시 물리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 인간이 저게 물린 사람들 저거 뭐 꼬수해서 저러나 미쳤습니까 제가 전문가 하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좋아서 그래요. 왜? 이게 심리 싸움은 세력이랑 심리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막 머리 굴리는 거고
개인들도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그 싸움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네.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혼자서 막 즐겁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좋아서 그래요. 네. 이게 막 계속 폭락할 것 같고 막 잘못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네. 안 하죠. 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 꼭 한 번씩 해야 돼요. 네. DTNC라고 오늘 7% 빠졌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제 대답은 2주째 똑같아요. 그냥 눌림목이라니까요. 눌림목이었는데 혼자서 나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그냥 나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 종목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귀하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고가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박스권 돌파했다가 아무리 종목이 세도에 다시 눌렀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째려보고 있고요. 어쨌든 박스권 회귀 눌림목이에요, 여전히. DTNC 눌림목이에요. 약간 처진. 다시 빨리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캔들을 잘 보시면 이번 주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달아 맞더라고요. 한 대 맞고 다음날 또 맞고 또 맞고. 제가 권투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왜 잽이라고 있죠, 잽. 그러니까 카운터 펀치 이게 세게 한 대 퍽 맞은 게 아니라 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툭툭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잽도 많이 맞으면은 그 충격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냥 살짝만 때려도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여기서 금방 돈 벌릴 줄 알고 막 그냥 들어왔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래도 없죠, 그죠? 개미들이 손절하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 여기 갭 있죠, 여기 이 갭을 다 메꾸려고 그래요. 갭 있잖아요, 그죠? 네.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렇거든요. 자꾸 흘러내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투명하는 거는 개미들이. 네. 이런 것도 있고 유유제약도 저기잖아요. 제약 주면서 한동안. 근데 뭐예요? 개미들 투명하죠. 음봉만 5개. 장수 돌침대 사장님은 별이 5개를 외치는데 여기는 음봉이 5개. 들고 있는 분들 기분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다 심리 싸움이죠. 디지캡. 좀 잘하나 싶더니 제가 항상 그랬죠. 이거 애매하다고, 그죠? 네. 잘하나 싶더니 오늘 마이너스 8%. 자, 지금 웃었죠, 그죠? 네. 물리신 분들 쌤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래요.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제가 웃으면 심각한 게 아닌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퍽 치는, 괴롭히는 거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또 생각을 또 무지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 저는 디지캡을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 눌림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모나게.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눌림목이에요, 그냥. 어제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종가가. 눌림목이라고. 태평양 물산 그냥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바닥. 여기만 안 깨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KCC 건설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요 멀쩡해요. 누가 건드려야죠. 가만히 있는다니까. 한국 수출 포장 그냥 조용해요. 왜? 던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누가 사겠냐고. 이름이 촌스러워서. 응? 안 건드려요. 그 다음에 뭐 잠깐만요. 제일테크노스 이런 거 보세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샀어야 뭐 개인들이 샀어야 투매가 나오죠. 이화산업 바닥에 있는 주식이거든요. 움직이질 않네, 그죠? 네. 네오크레마 이런 거 아세요? 한동훈 테마전지 거의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에이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GH 신소재 최근에 나온 거죠. 떨어지질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근데 개미들이 많이 산 것만 죽으라고 두들겨 펴놓는 거예요. 내가 갈 줄 알아 이러면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그냥 눌림목 아니에요. 눌림목 바닥. 여기 깨지나 안 깨지나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머리를 뜯는 거예요. 왜 안 가니 왜 안 가니 왜 안 가니 자꾸 끌고 내려가죠. 이게 뭐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만약 인수웨이브 시스템에서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손절하신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손절하시면 세력이 그 물량 보면서 드디어 나가는 건 그래서 올리겠죠. 힘드시면 본인이 희생하시거나 아니면 어금니 꺾게 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종목 토론방 그런 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거기다가 글 쓰시면 세력들이 다 보고 있어요. 더 놀라야겠군 이러면서 그냥 죽은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힘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그냥 아직도 눌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 좀 빨리 벌어보겠다고 이제 신용 미수 몰빵했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죄송한데 제가 방송 중에는 질문 안 받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것도 다 못 끝내고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못 받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얘기 잘 들어보시면은 본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답변이 될 겁니다. 오픈율도 오늘 8% 급락했죠? 근데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냥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이것도? 엑스페릭스. 이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에 아까 강의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하면서 거의 하한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급락한 종목은요 나중에 또 떨어질 때 뭐예요? 거래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하한가예요. 이게 하한가 맞으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거래가 많죠? 그러면 굳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뭔가 큰 악재가 있었겠죠? 그럼 나중에 주가가 어찌됐든 올라올 때 있죠? 여기가 요 지점이 강력한 저항이에요. 대충 가격은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꺾여요. 이번에 올라올 때 어때요? 여기 7,000원에 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죠. 여기보다 훨씬 많죠, 그죠? 그리고 버벅버벅 되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한 95%? 95%는 꺾여요. 한번 꺾었다 간다니까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못 갔죠? 그러면 꺾는다고 봐야죠. 엑스페릭스는 이렇게 음봉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수익이었는데 안 팔았다, 여기서 샀다, 그분들이 실수하신 거예요. 네.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대량 거래 여기서도 안 터졌던 대량 거래가 여기 터졌는데 못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지든가 더 큰 호재가 나오든가 아니면 좀 오래 걸리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사거나 안 팔고 버텼다, 그분들 잘못입니다. 이거는 떨어졌다가 다 올라가더라도 확 꺾었다가 갑니다. 심하면 여기 21선 있죠? 요것도 깨요. 깨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 드릴까요? 이게 이민 정책 주죠, 그죠? 엑스페릭스가 시간에 의해서 6% 올라왔던데 믿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알차라 이런 거, 알차라도 처음에 이민 정책 관련주로 움직였던 게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원티드랩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게 했더니 오늘은 그냥 별 그거 없죠. 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치유박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일자리 정책. XQ? 예, 일자리 정책이에요. 이거 그래서 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쪽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무지하게 갖는 쪽은 괴롭히고 있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 쪽은 편안하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여기에서 아까 원유큐브 있죠? 원유큐브를 잘 보세요. 이게 자, 원유큐브가 새로 나온 한동훈 테마주인데, 잠시만요. 예,
이 원유큐브가 이게 오늘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급등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3월달에 이렇게 크게 급등했었잖아요.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그래가지고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이 저기 3일절이잖아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조금 늦게 애니눅률하고 웅진 다음으로 급등했던 게 원유큐브였는데 이때 상한가를 치면서 쭉 급등을 했어요. 급등할 때 시작 가격은 대충 2,000원이었고요. 한 달 만에 7,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 이상 갔죠, 그죠? 네. 수익률로는 200%가 넘었겠죠. 아주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왜 갔었냐면 이 당시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그 김영대 변호사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네, 서울 고검장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동훈 씨 예전에 뭐 이렇게 무슨 독직 폭행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동훈 씨 편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얘기가 나와서 윤석열 쪽 검사 아니냐. 이분이 여기에 지금 사회이사인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급등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대선 끝나고 조용하다가 최근에도 뭐 구덩이 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11월 달에 한동훈 테마주가 막 급등했을 때가 언제죠? 아까 DTNCRO. DTNCRO가 이제 상한가 치면서 간 게 11월 16일. 그리고 여기쯤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유명해졌죠? 이때가 언제예요? 11월 20일 전후. 11월 20일 전후잖아요. 여기가 11월 20일이다. 3일째. 이때가 상한가 갔다가 풀린 날이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다 팔아버렸고 이거 보유종목이었는데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유큐브가 여기 양봉 나온 게 언제냐면 1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뭐하고 있었죠? 조용히 뭐하고 있었어요? 눌리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네. 거래가 없죠? 딱 올라올 때만 거래가 있고 뒤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조용히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왜 갔어요? 저 윤석열 씨하고 친해요.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했어요. 한동훈 씨 편들어준 적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한동훈 테마주 이제 거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 적당히 많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은 아니고. 뽑았다니까요. 한동훈 씨 테마주의 특징이 뭐예요? 급등할 때 거래가 제법 많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오죠. 한동훈 테마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DTNCRO처럼 떠 있는 거 좀 그만 보고 저 밑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좀 보라고. KCC 건설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데 차를 들고 있는 분들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언제 가나요? 가긴 가나요? 이러면서. 근데 괴롭힘을 당하진 않잖아요. DTNCR로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속에서 힘드시겠어요, 그죠? 수익 났다가 사라졌다가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인수외부 시스템을 들고 있는 분들 내가 미쳤지 여기서 왜 샀을까? 이날 올라갈 때 팔 걸 그랬네.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살 걸 그랬나? 어떡하지? 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DTNCRO를 우리 방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추석 전에 해놨다니까요. 근데 미국에 막 국채금리 급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투매 나오니까 잠깐 끌려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다 팔아버리잖아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길래 잽싸게 팔아가지고 7,500원쯤에 팔았거든요. 물론 최근에 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7,500원에 다 팔아놓고 우리 뭐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해요. 왜? DTNC를 만약에 저희 방에서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설명해야 되고 막 머리 아파요. 그래서 속 편하게 여기서 적당히 수익 내고 판 다음에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어디 가 있겠어요? KCC 건설이랑 비슷한 데 가 있겠죠. 이거 지금 우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보유 종목이면 여기서 얘기를 안 했겠죠, 이거를. 그죠? 다른 거. 근데 거긴 되게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눈치채셨어요? 네. 세력이랑만 같이 있으면 정말 조용해요. 개인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투내가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이랑만 단둘이 있으면 목욕탕에 남자니까 뭐 목욕탕 이제 가면 여자분들도 가긴 하시지만 그냥 그 넓은 목욕탕에 세력이랑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이렇게.
근데 막 여기 DTNCR로는 막 뭐 동네 꼬맹이들 와가지고 막 이게 목욕탕인지 수영장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막 난리를 지겨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 사나운 거예요. 음? 다시 해드릴게요. 저 한동훈 테마주 갖고 있는데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움직여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세력이랑 같이 있다는 거고요. 네. 맨날 그냥 들었다 놨다 정신없고 툭하면 떨어지고 막 미치겠다. 그러면 거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워낙 많으니까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미들끼리 난리지기고 있든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종목 토론방 있죠? 종목 토론방에 글이 엄청나게 많다. 거기 개미 천국인 거예요. 지금 개미 천국. 근데 글도 없고 뭐 질문해도 답도 안 해주고 그런다. 네, 개미가 없고 세력이랑만 단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거기가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닫는데 저도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개미들이 많이 사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번호 좀 안 찍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냥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금리도 인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3번 인하한다는 거는요 인하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럼 돈 풀려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는 뭐가 한다고요? 예, 금리 인하기에는 대용주보다 중소용주가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돈 좀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겁을 먹으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맞죠? 네, 돈 겁먹으시면 안 돼요. 네,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테마주, 대선주는요 원래 거칠어요. 바이오주보다 더 거칠게 움직이는 게 대선주인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거는 에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DTNCRO가 처음에 상한가 나올 때 뭐 했다고요? 마이너스 14%짜리 음봉 때리고 상한가 시작했어요. 이거하고 힘들다고 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전 이런 말 할 자격 있잖아요. 왜? DTNCRO가 우리만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날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해가지고 거래까지 나왔다니까요. 뜬금없이. 응? 그죠? 그 다음날 상한가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흔들면은 이거 뭐 있나 보다 이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안 죽었고 이러면서. 응? 많이 해봤다는 소리예요. 그죠? 상한가 풀리니까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무튼 편안하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늦게 종목들 따라 사시려니까 힘드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네. 사람들 많은데 들어가지 말고요. 제2의 원유큐브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 방은 이쪽 종목들 많이 사놨어요. 처음에 DTNCRO를 샀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아무도는 아니고 거의 몰랐어요. 아니 노을 같은 거 안 하나요? 노을을 우리는 작년에 여기서 했어요. 남들이 모를 때, 잘 모를 때 여기서 했다니까. 이제 안 해요. 오리콩 옛날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팔고 그 뒤로는 안 해요. 오파슨의 태양금속 지겹도록 하고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해요. 태양금속 우도 갖고 있었다니까요. 더 이상 안 해요. 다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딴 데 간 거예요. 이제 실증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장난감이에요. 하도 갖고 놀아갖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딴 데 갔다니까요. 이낙연 테마주 남산알미늄만 들고 계시죠? 우린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쪽은 남씨 돌림이 많아요. 남선, 남아, 산업, 남아토건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데에서 많이 갑니다. 아셨죠? 아까 원유큐브를 다시 가서 볼게요. 원유큐브가 이 당시에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네.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한 윤석열 테마주로 이름이 안 알려졌던 건데 여기서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앞에 보시면 뭐 했을까요? 그렇죠. 이걸 보세요. 뭐 했어요? 네. 들었다 놨다 아닌 척 했잖아요.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2,600원까지 막 올려놓고 있다가 2,000원까지 뺐죠. 그리고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시켜놓고 거래 하나도 없고 세력 다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뿅 그러 가는 거예요.
대선주는 어느 날 갑자기 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흔들어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주를 정말 편안하게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회비 얼마 안 하니까 들어오세요. 네. 한 달에 회비 뭐 문자번 50만 원이고 라이브는 90만 원인데 실력을 좀 빨리 키우고 싶다,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직장인이라 시간도 없고 투자 금액이 좀 아직은 넉넉지 않다 그러면 문자번으로 들어오시고, 종목은 똑같으니까. 단타 좋아하시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회원가입 안내 끝. 30초 안 걸렸습니다. 네. 힘들면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대선주 혼자 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원유큐브 같은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많이 알아요. 왜?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다 안 해주지만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생긴 건 맨날 얘기하거든요. 요거 막 얘기한다고요. 네. 실제로 많이 사놨고 다 못 사죠. 근데 품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동훈 테마주 갈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 포기하지 마시고 잘 될 거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만 이제 모여댕기지만 마세요. 그것만 피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했죠. 연준 의장이 어쨌든 했잖아요. 그 말이 나중에 또 살짝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 말이 나중에 바뀔 것 같긴 한데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 내년에 대선인데 돈 풀어야죠. 그래 펴봤지. 그죠?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믿고 자꾸 이제 무슨 데이터 보면서 뭐 이런 분석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 그런 거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는 종목에만 집중하세요. 아셨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중소형주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금리 인상기에 낙폭과대가 심하고 못 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구조조정을 끝내거나 아무튼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기업들이 있어서 돈 벌 일만 남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실적주도 많이 가고요. 테마주로도 많이 갑니다. 믿으세요. 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맞죠? 네네. 비관론자의 말을 믿을지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저 같은 긍정론자의 말을 들을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상홀딩스하고 대상우드 참 얘기한다고 써놓고 안 했구나. 한동훈 씨 관련된 우선주는요, 거의 이제 고점을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찍었는데 그 대상우 있죠? 대상우만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다른 우선주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고점 나온 게 맞아요. 거의 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돈들이 다 대상우로 간 것 같아요. 대상우는 오늘 상한가 갔는데 그게 오늘 상한가 나올 자리도 아니고 분차트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혼자 가더군요. 네.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또 우선주 쪽으로 약간 교란을 시켜놨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네, 다른 쪽에서 나온 한동훈 우선주에서 나온 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게 불꽃놀이의 불꽃놀이 마지막에 보면 클라이막스에서 팡팡팡 터지죠. 네, 그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극도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대상우의 목표가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익이 나셨으면 자꾸 파셔야 됩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우선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선주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신 있어도요, 우선주는 그런 게 있어요. 대량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상한가여서 마음 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왔는데 하한가가 있어요. 전 얘기해 드렸습니다. 화장실 잠깐 가서 세수하고 왔는데 하한가가 있어요. 하한가인 줄 알고 손절했더니 이따 상한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네. 미쳐 날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가 끝나버립니다. 한번 잘못 물리시면 약도 없으니까 수익 났을 때 잘 챙기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표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수익 났을 때 자꾸 챙기면서 가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한 번 되시고요. 네. 죄송해요. 시간이 없네요. 그죠? 다음에. 네. 자,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은 저기 CBDC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CBDC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죠, 그죠?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CBDC도 움직이거든요. 네. 그거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대손주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무리를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